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 외에 다른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김포 편입위원회가 아닌 수도권위원회를 띄웠는데 선임된 조경태 위원장 저희 채널A와 만나 편입을 검토하는 5군데를 콕 집었습니다. 경기도 하남, 광명, 구리, 고양, 부천입니다. 하남, 광명, 구리, 고양, 부천. 이것도 최소한이라고 언급하면서 수도권 곳곳에 한바탕 태풍이 불 것 같습니다. 홍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해당 지역들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뿐 아니라 서울 생활권 도시 전역에 대한 서울 편입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포시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TF 대신 특별위원회를 띄어 서울 합류를 원하는 다른 도시들도 훑어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위원장엔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도시개발 전문가로 불리는 조경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조 위원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특위는 지역 순회를 시작해 올해까지 해당 지역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검토 지역 5곳을 언급했습니다. 최소한 한 5개 도시 이상은 참여할 거고요. 김포가 있고요. 고양, 그다음에 부천, 그다음에 하남, 광명, 구리 많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5개 정도는 5개 이상은 합류했으면 바람이고요. 김포뿐 아니라 서울의 생활권을 둔 구리, 하남, 광명, 고양, 부천 등 5곳의 주민들 의견을 묻는 형태로 검토 대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여론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또 설문조사도 좀 해보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포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건 교통 문제라며 지하철 5호선 연장 예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위원장이 서울 편입 대상으로 콕 집은 5군데. 자, 찬성일지 반대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구리시는 오늘 공식적으로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 선언했습니다. 다른 도시들 반응은 어떨까요? 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도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구상에 뛰어들었습니다. 백강현 구리시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편입에 대한 구리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시 버스 총량제와 같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조경태 특위위원장이 채널A 인터뷰에서 밝힌 5곳 중 구리 외 나머지 도시 4곳은 반응이 엇갈립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고양시장은 주민들이 원하면 편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뒀습니다. 같은 여당 소속의 하남시장은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하남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자체적으로 편입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부천과 광명시장은 신중한 분위기 속에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갑 지역구인 이모경 민주당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광명 시민들이 원하는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총선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자, 이런 여당의 메가서울 드라이브에 대통령실은 어떤 생각일까요? 아직 나서진 않고 있지만 지난 대선 공약에도 5대 광역 메가시티가 있었다며 찬성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 집중 우려를 의식한 듯 대통령은 오늘 대전을 찾아 교육과 의료 권한을 확실히 지방에 넘겨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과학도시 대전에 마련된 지방시대 전시관을 둘러본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지역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지역의 필수 의료 체계도 정립하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지방이 살 길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데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온다는 겁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여 윤 대통령은 대전 충청 지역 주민들과 전국 8도 특산물이 오른 오찬을 함께하며 다 같이 힘을 합쳐 모든 지역이 다 같이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 구상을 두고 수도권 집중을 우려하는 지방 민심을 달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도 당의 메가 서울 구상에 반대 분위기는 아닙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공약에도 수도권과 부울경, 충청권 등을 묶는 메가시티 구상이 담겼다며 김포 편입도 그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R&D 삭감 논란과 관련해 재임 중에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이 내일 혁신안 2호 희생을 키워드로 발표를 하는데요. 하루 앞두고 이뉴한 위원장이 또다시 화두를 던졌습니다. 친윤계 인사들의 서울 출마를 제안했는데요. 영남 스타에서 친윤계로 더 좁혀서 콕 집은 겁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주류 세력인 친윤계의 수도권 차출을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충격적인 걸 던질게요. 그분들이 서울에서 출마 좀 하면 어때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네, 저는 모두가 다 서울이 수도권이 굉장히 커요. 100명이 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나설 때가 됐어요. 총선을 앞두고 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주류 세력인 친윤 세력부터 희생이 필요하다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영남 스타 수도권 차출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남 영북이 제일 당이 튼튼해요, 기반이. 그래서 거기서 이름 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수도권 와서 좀 도와달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혁신위는 내일 회의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방안도 공식 논의합니다. 현장 회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영남권 중진, 수도권 출마 이 부분도 이제 공식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한 여권 관계자는 변화의 바람이 시작된 모양새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누구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내일 2호 안건인 희생에 대한 큰 틀을 정리한 뒤 본격적으로 공천 혁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 1호 제안을 수용해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두 사람 다시 국민의힘 당원이 된 거죠. 그런데 당사자들 역시나 반기기는커녕 당 지지율이나 올려라, 수모는 잊지 않겠다 반발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당 윤리위 징계 결정을 뒤집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과거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합니다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표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 얘들아. 당 지도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 네. 저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홍 시장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 과하지옥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당 지도부를 겨냥해 오늘이 영원할 줄 알지만 메뚜기는 한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인재영입 위원장에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다. 당은 해오던 인재영입 작업을 이어가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회전문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비윤계 허은하 의원은 점 하나 찍고 돌아온다고 국민들이 믿어주시겠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웅 의원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쪽으로 한 걸음 더 가는 모양새죠. 오늘은 비명계와도 함께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 넓혔습니다.
지금처럼 안 변하면 신당은 100%라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관심 있는 의원들이 있어 보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현재 당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100%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거 당이 만약에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요 100이에요. 당이 반성하지 않으면은 또 그리고 용산이 반성하지 않으면은 선거 치른 날 만화예요. 신당 창당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결단 시점은 12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울타리를 넘어 민주당 세력도 함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처음 밝혔습니다. 비명, 비윤 모두를 통합하는 어떤 빅텐트가 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 하나라도 다르다고 배제하진 않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비슷한 점을 찾아가지고 아마 같이 정치할 사람을 찾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와 맞서고 있는 비명 세력 합류도 열어둔 건데 실제 한 민주당 비명계 인사는 어떤 방식으로 신당이 이뤄질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전 대표 당 혁신위원회를 향해서는 쓴 약을 먹여야 할 대상은 당이 아닌 대통령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꿔라가 거의 압도적으로 나와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해야 될 거는 약을 거기다 갖다 먹여야지 왜 약을 당에다 갖다 먹입니까?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경제성장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SOC 사업 예산도 늘리고 R&D 예산도 늘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도 구제해주고 청년 교통 패스를 만들자. 결국 돈 풀어서 경기 띄우자는 겁니다. 대통령과 정반대로 가자는 거죠. 배두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제 성장률 3%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긴축 재정과 정반대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내년 예산에 재생에너지 증액과 지역화폐 확보, 청년 3만 원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신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분명하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3만 원 패스 관련된 그 소요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정책위에서 그 계산해 보셨나요? 네, 예산 소요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게다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현역 의원 2명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종성, 허종식 두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은 돈 받은 걸로 보고 있는 이 남은 17명 현역 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왔거든요. 민주당 초선 의원인 허종식 의원실입니다. 검찰은 오늘 허 의원과 같은 당 재선 임종성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두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금품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최근 재판에서 돈봉투 수수자로 두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이정근 녹취록에서 윤관석 의원은 인천 두라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정근 씨는 최근 재판에서 인천 둘은 이성만 허정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재판에선 두 의원 외에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남 의원 실명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현역 의원 20명 정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17명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이후 두 의원은 돈봉투 300만 원 받은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가자지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북부 자발리아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 방어선을 무너뜨렸다라며 곧 가자시티 진입을 예고했는데요.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몰살할 때까지 공격하겠다라며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 탱크가 포격을 가하면서 진격하고 보병들은 건물을 수색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1차 방어선을 뚫고 가자지구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자시티 북쪽에 있는 자발리아를 이틀 연속 폭격해 하마스 대전차 부대의 지휘관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to eradicate Hamas wherever they are, even if they're hiding in tunnels underneath populated areas. You don't see tents. This isn't some makeshift refugee camp.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에 하마스 지휘부가 있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격했다며 지휘본부와 무기 제작시설, 터널 갱도와 로켓 발사대 지점까지 표시한 지하 지도까지 공개했습니다. 하마스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땅굴에서 포복 자세로 나온 무장대원이 대전차 로켓으로 탱크를 조준하고 화염에 휩싸이는 탱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انه صار لازم نقدمها وحنقدمها مره ثانيه وثالثه ومش هذا حتكون طوفان الاقصى اول مره لا حتكون ثانيه وثالثه ورابعه كل الاراضي الفلسطينيه يعني زوال اسرائيل طبعا 이틀 연속 융단 폭격을 맞은 자발리아 난민촌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긴 모습은 위성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장비가 없는 주민들은 손으로 사람들을 구조하고 직접 시신을 옮깁니다. 가자지구 측은 자발리아에서만 최소 195명이 숨지고 777명이 다쳤으며 120명이 여전히 잔해 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성명을 통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공격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가자지구가 전면 봉쇄된 이후에 처음으로 피난길이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국민 5명도 약 1시간 전쯤 무사히 가자지구를 탈출해서 이집트로 입국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무력 충돌 25일 만에 외국인과 부상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열린 나파 검문소를 통해 최소 361명의 외국인이 1차로 가자지구를 떠났습니다. Our Canadian embassy didn't contact due to the bad network services. They can't contact us. But we heard yesterday that the borders will be opening at 7 a.m. So we came here hoping to leave. No water, no food, no shelter, nothing. We open our eyes on the dead people and we close our eyes on dead people. 가자 국경 당국이 오늘 추가로 발표한 외국인 2차 명단 500여 명엔 한국인 5명도 포함됐습니다. 가자 지구에 머물고 있던 우리 교민 일가족으로 추정됩니다. قصص كل الناس كانوا بيشردوا هيك ما كنت نايمة أنا على طول مسكت ريانا طلعت برا الشارع مش لابسة الشارع مش لابسة إشي بس حطيت طاقية في راسي. 외신들은 앞으로 2주 정도에 걸쳐 외국 국적자 7,500명 정도가 탈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5명, 피해 금액은 19억 원이 넘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자신의 신부를 속인 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게 있나요? 네,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걸 계산을 어떻게 다... 경찰은 오늘 전 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가 경기 김포시의 친척집에서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전 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은 15명,
피해 금액은 19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 유형도 다양합니다. 남 씨에게는 스포츠와 예절 교육이 결합된 사업으로 접근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앱 개발 투자, 그리고 미국의 IT 기업을 상장한다며 돈을 받아갔습니다. 남 씨와 지내는 동안 다른 남성에게 혼인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서 가서 이야기를 다 할 거고요. 그리고 뭐 피하거나 그럴 의향 전혀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가 조사 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 씨 측은 오늘 전 씨와의 대질 조사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남 씨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전 씨와 만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조사라도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후 2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이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 폭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씨가 재벌 회장 또 현역 금메달리스트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영향력을 과시해왔다고 학부모들은 말합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남현이 펜싱 클럽에서 전청조 씨를 처음 본 건 지난 1월입니다. 레슨을 배운다고 거의 1월부터 2월까지 거의 매일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랑 친해서 매일 연락하는 사이다. 첫날. 전 씨는 대표인 남현희 씨와 가까워진 2월부터는 펜싱 대회가 열릴 때마다 전국을 따라다녔습니다. 대회 때 자녀들과 함께 온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접촉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업팀을 만들겠다는 전 씨는 현역 펜싱 금메달리스트를 거론하며 자녀를 해당 선수와 함께 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대회 때 옆자리에 앉아서 선수도 얘기가 됐는데 자기는 실업팀에 들어오기로 했고 그쪽으로 영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펜싱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포장하려고 특정 대기업 회장과의 친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회장님하고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만나서 잘 견뎌내세요. 이런 식으로 또 위로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마침 그날 그 얘기를 한 장소가 SK배 펜싱 대회가 있었던 날이에요. 자녀의 해외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겐 수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전 씨의 충격적인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들입니다. 옆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를 아니까 너무 일주일 동안 혼란스러웠고 우는 아이들도 되게 많았고 펜싱을 지금 너무 하고 싶은데 훈련을 못 받고 있으니까.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조퇴하고 병원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고등학생이 숨졌는데요.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더니 그대로 버스 정류장을 덮칩니다. 정류장이 부서지면서 파편들이 사방으로 튑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 13분쯤. 차량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16살 여고생 A양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엄청 큰 터지는 소리가 꽝! 꽝!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같이 튕겨가지고 엄청 놀랐죠. 실제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까. A양은 사고 직후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학교를 조퇴하고 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고생이 앉아있던 정류장은 사고 충격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사고 현장엔 피해 여고생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10대 학생이 어이없는 사고로 쓰러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국화꽃 사가지고 이제 그냥 과자 하나하고 해가지고 부모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갑자기 당한 일이라. 사고를 낸 78살 운전자는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급발진해 속도를 줄일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는데 너무 속도 없어지니까 핸들도 못 걷고 그러증이지 현재 유효하고 그러지 운전하고 다니지.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한 데 이어 차량 사고 기록 장치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요양병원이 있는 10층짜리 건물에서 오늘 새벽 큰 불이 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병원 직원과 소방대원들의 침착한 대처로 단 한 명의 피해 없이 대피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건물이 빨간 화염과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경비원이 화재 경보기를 울리자 다급해진 환자들은 휠체어에 탄 채 스스로 발을 구르는가 하면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경기 의정부시 10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2시 46분쯤. 1층에서 난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위쪽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위험한 상황. 건물 6층부터 10층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입주해 있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았습니다. 이때 병원 직원들은 엘리베이터로 몰리는 환자들을 차례차례 태우고 1층에 내린 환자들을 건물 밖으로 빠르게 이동시켰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창문에 방수포를 펼치고 불길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다 환자분들 이제 인원 체크하고 소방관님들이랑 경찰분들이 주차장으로 다 대피를 시켰어요. 해당 병원은 지난 9월과 10월에 소방과 함께 화재 대피 훈련을 했는데 실제 상황에서 훈련 때 배운 절차와 동선을 잘 지킨 겁니다. 고맙죠. 야간 간호사는 아주 일로 뛰고 절로 뛰고 그 연기를 먹었고 코가 싹 났더라고요. 그 간호사들이 아주 욕받죠. 결국 건물 안에 있던 340여 명이 안전하게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무인 점포만 4곳을 턴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이 남성은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며 범행을 이어가는데요. 가게 밖엔 도둑질을 지시하는 공범이 있었습니다. 제보가 뉴스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비어있는 무인 식료품점에 들어선 남성. 잠시 어슬렁거리더니 스피커폰을 켜고 누군가와 전화로 상의합니다. 대신 이건 좀 자물쇠가 2개야. 자물쇠를 한번 모르겠으면 뜯어볼까? 해볼게. 하는 법은 몰라. 결국 먼키 스패너로 자물쇠 1개를 뜯었고 통화가 이어집니다. 그냥 하나 결국 8분 만에 범행을 마치고 가게를 떠납니다. 예, 막 기계를 망가뜨리면 막 350만 원 막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또 이제 좀 겁이 많이 났죠. 조금이라도 더 돈 좀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무인 상점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이 남성 사흘 전에도 다른 무인 점포에 침입했습니다. 역시 통화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때 통화 상대방으로 보이는 공범이 포착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통화하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물쇠가 풀리자 가게로 들어와 함께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겁니다. 핀셋으로 가운데에 키뭉치를 따는 걸 보고 와, 이 사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 잘 따네. 손해 때문에 한 2달치의 그런 가게 운영 자금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인천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무인 점포는 사흘 동안 4곳입니다. 경찰은 2인조로 짝을 이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임용된 지 2달 된 새내기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에 올린 글이 논란입니다. 교장이 예쁜 선생이면 민원도 없다라고 했고 이 때문에 유서를 쓸 정도로 힘들었다고 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지난 9월 경남 지역 한 초등학교에 신규 임용된 교사 A씨입니다. 학교에 온 첫날부터 교장이 A씨 옷차림을 지적하며 빚이라도 져서 백화점에서 옷을 사입으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선생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본다며 예쁜 선생이면 민원도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 30분 넘게 아이들 앞에서 교장과 자신의 경력을 비교했다며 수억 건 침해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유서까지 쓰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교사 노조에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겪고 계신 이 어려움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또 선생님이 비슷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시고
취재진은 해당 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지만 교장은 오늘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과 면담에선 수업시간 침해 부분 등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신년 해돋이를 보러 남편과 바다에 갔다가 자동차 추락 사고로 숨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고의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 3년 전에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크레인이 바다에 빠진 차량을 건져 올립니다. 2018년 전남 여수 금오도에 해돋이를 보러 왔다 차가 물에 빠지면서 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남편이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대법원은 아내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된 건 아내 사망보험금입니다. 사고 한두 달 전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 개의 보험 가입을 권했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과 동생으로 바꾼 정황이 의심을 사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한 겁니다. 금액만 12억 원에 달합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다 방향으로 경사가 진 상황에서 남편이 고의로 기어를 중립으로 넣고 내렸고 밖에서 차를 밀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기어 조작은 단순 실수일 수 있고 차 안 아내의 움직임만으로도 차가 굴러갈 수 있다며 남편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도 살해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원에 그동안 밀린 지연이자까지 보험사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자, 연말쯤이면 물가가 좀 잡힐 거라고 정부는 봤는데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 사과는 전년 10월 대비 72% 폭등하면서 이 신선 과일 물가가 13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김장철 앞두고 배춧값도 오르고 있어 또 걱정입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마트 진열대에 놓인 사과를 집어들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어떨 때는 들었다가 나는 것도 많아요. 일주일에 3번 구매했다면 지금 한 2번 정도? 그렇게 구매하는 것 같아요. 1년 전과 비교해 사과값이 72% 치솟는 등 신선과실 가격이 26% 올랐습니다. 12년 9개월 만에 최대 오름폭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과일을 이제 자주 살 기회가 있는데 그때 좀 물가 많이 올랐다고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8% 올라 지난 3월 이후 상승폭이 최대로 늘었고 석 달 내리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문제는 다가온 김장철입니다. 김장철이 시작된 이번 달 주요 재료인 배추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44%, 평년과 비교해도 17% 비쌀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배추하고 그런 게 비싸서 양을 줄였어요. 작년에 30kg 했거든요. 지금은 원래 20kg. 더 줄이고 싶었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정부는 245억 원을 투입해 할인 행사를 지원하며 김장 비용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여름 인플레이션이 양호했다며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매달 50만 원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사용 내역 7만 건을 조사해 봤더니 이 비싼 한우 먹고 타투 지우고 데이트 비용으로 쓰고 청년 여가 수당으로 변질된 정황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은 2만 명, 7만 건의 사용 내역을 채널A가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지원비를 식비로 쓰며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20만 4천 원짜리 한우 오마카세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다른 취업준비생은 오른팔 타투 제거를 위해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고 여자친구와의 식사와 데이트를 위한 데이트 통장에 10만 원을 이체한 사례도 있습니다. 교회 후원금, 반려동물 병원비, 고양이 장난감 구매, 스마트워치 구입 사례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청년수당 꼼꼼이나 용돈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행 경비에 보태거나 아니면 갖고 싶었던 물건 살 때 쓰더라고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만 19살에서 34살의 청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 인출도 가능한데 사유만 적어내면 되다 보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7년간 예산 3천억 원이 투입됐지만 목적 이외의 사용 등을 적발해 환수 조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600억이라는 금액이 지원되는데 자기 검열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채널A 취재 이후 서울시 측은 한정된 인력으로 사용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었다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겨울로 넘어가는 11월 문턱. 그런데 오히려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상 기온에 철 모르고 봄에 피는 개나리가 피는가 하면 수확이 끝난 논에서 벼 이삭이 다시 나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확을 마친 논입니다. 잘린 밑동 사이로 다시 자란 벼에 많은 이삭이 맺혔습니다. 마치 수확을 안 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호수엔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가 피었고 철쭉꽃이 만개해 바람에 나부낍니다. 시민들은 두터운 외투를 벗어 던졌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예 반팔 옷차림으로 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여름에 진짜 삼복더위만큼 저는 더운 걸 느꼈고 그래서 허리에다 이거 맸어요. 너무 더워서. 제가 원래 따뜻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 외투 입고 있으면 더워가지고 땀도 많이 나서 지금은 차가운 걸로 시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의 낮 기온이 29.4도까지 올랐고 강릉 29.1도, 서울도 25.9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월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아침 기온 역시 강릉은 20도까지 올랐고 서울도 18.9도로 시작하는 등 1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으로부터 따뜻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밤 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저해했고 낮에도 더운 그런 양상을 보였다.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 운전자 없이도 알아서 운전하는 자율주행 수준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발전해서 도심에서 스스로 거리 유지하고 좌회전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운전 안 하고 차에서 영화를 봐도 될 만큼 안전한 걸까요? 그 기술 어디까지 왔는지 경제카메라 신무경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제 앞에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와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레벨 4 수준의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접 타보겠습니다. 태블릿에 목적지를 입력하자 차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안전을 위해 동승한 운전자는 손도 발도 다 뗐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좌회전을 하며 차선도 바꿉니다.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이 1시간당 음악 파일 20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덕분입니다. 모아진 데이터들이 시스템에 전달이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예측, 판단, 경로를 지정을 해서 차량을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경복궁과 청와대 사이 3.8km 구간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시민들의 즐길거리입니다. 안전을 위해 시속 40km 이하로 주행합니다. 승차감도 좋고 또 천천히 가니까 양옆으로 이렇게 구경하기도 좋고. 차 타고 다니는 느낌이랑은 좀 틀리고 이게 쭉 가져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가니까 진짜 좀 지루한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참 좋은 세상에 오는구나. 너무 좋겠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건 서울시 관제센터가 상암과 여의도 등 5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율주행차들과 실시간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차의 위치와 속도, 장애물과 보행자 움직임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뭔가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자율차 업체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자율차를 운행을 잠깐 중지시킨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범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는 총 17만 킬로미터를 달렸고 누적 탑승자가 5만 명이 넘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6단계입니다. 위험 상황 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수준이 레벨 3.
운전자가 없어도 되면 레벨 4인데 국내에선 연내 레벨 3를 탑재한 자동차가 출시될 전망입니다. 활용 영역도 공공정보 수집차, 무인 청소차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5개 시도, 24개 지구를 시범 운행지구로 선정했고 2025년 레벨 4 버스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지만 잦은 사고로 운행을 중단하는 등 안전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차 되면은 운전자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차 시대,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제카메라 신무경입니다. 내년 1월부터 새로 등록되는 8천만 원 이상 고가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이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한 뒤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클럽 앞에 늘어선 고가의 슈퍼카. 수억 대 슈퍼카를 업무용이라며 법인차로 둔갑시키는 사례는 국세청 세무조사 단골 소재입니다. 실제 법인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데다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해 탈세에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런 무늬만 법인차를 막겠다며 내년 1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기로 했습니다. 잠깐!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돼서 이제는 색깔만으로도 구분이 돼. 법인명이나 관용차는 물론 업무용 리스나 1년 장기 대여 승용차도 가격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단,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법인차는 차를 교체하는 시점에 적용됩니다. 3억 원을 넘나드는 슈퍼카 람보르기니 우루스, 국내 돌아다니는 이 차의 86%, 800대 가까이가 업무용 법인차인데 기존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정부가 파악한 8천만 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는 17만 대에서 20만 대 수준입니다. 무늬만 법인차를 막겠다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 실제 법인차로 많이 쓰이는 8천만 원 이상 국산 승용차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가 신곡을 내놓습니다. AI 기술 덕분에 지금은 세상에 없는 존 레넌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되살렸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조현선 기자입니다. 1960년대부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비틀스. 멤버 4명의 목소리가 모두 담긴 새 노래가 오늘 밤 세상에 공개됩니다. 밴드가 해체된 뒤 레넌이 1980년 사망하기 전 뉴욕 자택에서 작업했던 미완성곡입니다. He was always making demos, and I do remember him recording into these tape cassette recorders. Mom had these handful of songs that my dad hadn't finished. Demo tape, the piano was a little hard to hear. And in those days, of course, we didn't have the technology to do the separation. AI 기술 덕분에 약 40여 년 만에 레넌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피아노 소리와 잡음은 사라지고 깨끗한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AI가 레넌의 목소리를 엄청나게 학습해 목소리 이외의 소리를 단계적으로 미세하게 제거해 나간 겁니다. 따로 떼낸 목소리에 생존 멤버인 폴 맥카트니와 링고 스타가 연주를 하고 2001년 사망한 조지 해리슨의 생전 기타 소리까지 넣었습니다. 노래 가사는 오랜 친구나 연인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데모 테이프엔 폴을 위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폴 맥카트니와는 한때 불화설까지 돌았던 사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심장마비로 별세한 리커창 전 중국 총리의 장례식이 오늘 철통 경비 속에 열렸습니다. 현지를 취재한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윤상 특파원, 중국인들에게 장례식 모습이 공개는 된 겁니까?
네, 리커창 전 총리 장례식 모습은 우리 시간 오후 5시쯤 뒤늦게 중국 관영방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장례식이 시작됐으니 6시간을 훌쩍 넘어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린 겁니다. 国务院原总理李克强同志的遗体2日在北京八宝山革命公墓火化。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리 전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고 조화만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알리지 않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장례식이 열린 베이징 외곽 바바오산 혁명공원 주변에 중국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개혁과 개방을 중시했던 리 전 총리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为老百姓办事的大家都很爱戴，对吧？有些东西都在老百姓心里面。 경찰이 곳곳에 배치된 가운데 오전 10시 반쯤 운구차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운구차 이동 경로 곳곳은 한때 봉쇄됐고 장례식장과天安门 광장 인근에선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다만天安门 광장과 인민대회당, 외교부 청사 등에는 조기가 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맥주의 원료에 방류하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이른바 소변 맥주란 오명이 붙었죠. 칭따오 맥주가 2주 가까이 지나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방류한 남성은 공안에 구금됐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안전모와 작업복을 착용한 남성이 맥주의 주재료인 메가에 소변을 봅니다. 중국 산둥성 핑두시에 있는 칭따오 맥주 제3공장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지난달 19일부터 SNS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소비자들은 경악했지만 칭따오 맥주는 13일이 지나서야 원자재 운송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며 사과하는 성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에는 남성을 공안기관에 신고했다며 해당 메가를 모두 봉인했다고만 입장을 냈습니다. 이틀 뒤 칭따오 맥주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영상 속 인물과 촬영자 모두 외주업체 하역 노동자라며 촬영 장소 역시 야외 공공장소로 보인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4일 만에 칭따오 맥주 시가총액은 1조 원 넘게 사라지고 국내외 매출도 급감하자 뒤늦게 허점을 인정한 겁니다. 칭따오 맥주 측은 해당 남성이 공안 당국에 구금됐다며 깊은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성명을 내놨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운송 차량에 있는 원료를 접촉할 수 없도록 봉인하겠다는 대책도 밝혔지만 맥주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또 한동훈 법무부 전현직 장관인데요. 한 장관 뭐가 됐습니까? 네, 갑을 관계에서 을이 됐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는데요. 평소 한치도 물러서지 않던 한 장관이 순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상설 조직이니까 지금 금액은 한 3억 8,100만 원 잘 준비해서 키워야 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적 구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잘 해보실 생각입니다. 예. 열심히 하려고 한 느낌은 듭니다. 예. 왜 갑자기 예산안 심사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김도 법사위원장도 낯선가 봐요? 네, 늘 고성을 오가게 했던 이 검찰 특활비를 두고도 훈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던 이 특활비 사용 지침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그 지침을 좀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는 걸 전제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공개해드리고 설명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님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셨네요. 김영배 의원님께서 한동훈 장관 칭찬을 다 하시고 예산 국회인데요. 중간까지는 내주셔야 살펴보고 특활비 증액이라든가 삭감이라든가 공개하도록 아유 좋습니다. 그건 아주. 오, 진짜 달라졌네요. 자, 예산은 국회가 힘이 세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간만이네요.
네, 김 장관이 잼버리 사태 이후 국회 회의에 나타나지 않아서 야당이 도망갔다고 비판했던 것 기억나시죠? 오늘 2달 반 만에 해명했습니다. 도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참고인 협의를 기다리면서 국회에서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가부 장관을 하거나 후보자로 지명되려면 뻔뻔하고 낯짝이 두꺼워야 가능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장관 유학하는 그거 아닙니까? 간사님 성격 또 나오시네. 그게 유지 성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고성 서로 안 하자고 신사협정했는데 잘 안 지켜지네요. 네, 김현숙 장관이 꿋꿋하게 반격도 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 마십시오. 보고 말씀드립니다. 장관 어디 계시냐고요?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현숙 장관 아직 장관이군요. 네, 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지고 이 사표를 제출하긴 했지만 이 김행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인데 찬반만 빼고 뭘까요? 네, 김기현 대표 오늘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에 찬성인지 반대인지요? 민주당은 동문서답을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밝혔어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네,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찬성, 반대만 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슬그머니 보는 척한 정말로 문제다. 매우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먼저 물어봐야 될 거라고. 난감하네. 그러니까 찬반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속내를 볼까요? 이 편입이 거론되는 이 경기 광명 이모경 의원은 과거 보면 우리 지역 여론조사에서 80%가 편입에 찬성했다며 찬반 답변을 하는 건 빠르지만 총선 후에 해야 한다고 열어뒀습니다. 과거 김포갑이 지역구였다가 지금은 경남 양산으로 옮긴 김두관 의원. 김포를 버리더라도 서울과 경기를 지켜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김포 편입에 반대했습니다. 당도 의원도 이해관계에 따라 속내가 달라 보이죠. 어떤 결정이든 정치인 속내 말고 주민 속내를 잘 파악해 정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축구 FA컵 준결승에서 승패를 가른 건 짜릿한 승부차기였습니다. 이 승부차기는 페널티킥보다 성공률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정윤철 기자입니다. 1대1로 승패를 가리지 못한 제주와 포항의 승부차기. 포항 제카가 깡충 뛰면서 킥을 했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실패합니다. 더 불운한 쪽은 제주였습니다. 임채민의 킥은 크로스바 위로 넘어갔고 김호규의 슈팅은 선방에 막힙니다. 어제 승부차기 성공률은 70%, 프로리그 평균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승부차기는 같은 11m 거리에서 이뤄지는 페널티킥보다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없는 마지막 순간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집중력 떨어지다 보면 체력적으로 또 소진되다 보면 하는 선수가 오히려 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거죠. 특히 후반부 키커들의 압박감이 심합니다. 월드컵 통계를 보면 4번 키커부터 성공률이 60%대가 되고 6번째 키커까지 가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선수들은 이런 압박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문 안쪽으로 공을 보내기 쉬운 좌우 하단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골키퍼도 이를 알고 있어 막힐 위험도 큽니다. 성공률이 가장 높은 지점은 골문 상단부입니다. 하지만 골대 위로 벗어날 확률이 높아 악마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득점 기계 호날두는 페널티킥으로만 무려 157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날두도 승부차기 성공률은 페널티킥보다 떨어집니다. 라이벌 메시는 과거 남미 선수권 결승을 비롯해 유독 승부차기에 약한 모습이었지만 지난해 월드컵에서 악몽에서 벗어난 뒤 승부차기 연전 연승을 거두며 성공률을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미식축구는 작전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크고 과장된 동작 때문에 몸개구 같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이민준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기발한 동작으로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보는 이들은 웃음이 나오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진지합니다. 동작은 크고 과장돼야 멀리 있는 선수들에게 잘 전달되고 독특할수록 상대에게 간파당하지 않습니다. 이 중엔 상대를 속이는 동작도 있습니다. 거대한 그림판도 등장합니다. 매번 작전이 바뀌는 미식축구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시는 경기의 핵심입니다. 한 시즌간 수행하는 작전의 수는 책으로 만들 정도로 많습니다. 전술의 핵심인 쿼터백 대부분은 작전 요약본을 손목에 차고 나옵니다. 쿼터백이 쉬지 않고 동료들과 소통해야 작전에 혼선이 없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작은 스크린이 부착된 헬멧이 등장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스크린을 통해 작전 지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When I first put on the helmet and I first saw the play, it felt like the world just instantly lifted off of my shoulders. 과학기술이 또 하나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과 더운 공기. 이 두 조합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한낮에는 초여름을 방불케 했죠. 내일부터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비가 내릴 텐데요. 일단 비는 내일 새벽 3시 이후에 중북부부터 시작되고요. 일요일까지 전국에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내일 오후 3시 이후면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해안가에 최고 50mm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과 부산 24도, 광주 25도로 오늘보단 낮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차가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국가 부재 상황이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 돈을 풀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SOC도 늘리고 R&D도 늘리고 청년 교통 패스도 주고 돈 주자는 계획들 잔뜩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풀면 그러잖아도 안 잡히는 물가는 더 오르고 세금 더 걷지 않는 한 국가 빚은 늘어날 텐데 어떻게 감당할지는 답이 없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센 비판, 빈약한 대안.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나바.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